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공은 고난과 고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멀티팩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갑니다. 고난과 고생은 성공 스토리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이다. 사업가들은 자신이 성취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과 고생을 겪었는지 종종 이야기한다. 그런 부분이 듣는 이에게 매우 큰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속칭 개천에서 용난 이야기라고 불리는 가당뱅이가 부자 되는 스토리이다. 이러한 상황의 역전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며 그 소망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준다. 영화나 소설이라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이야기인데 실화라면 감동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기도 한다. 고생은 정말 성공으로 가는 통행료인가? 가난뱅이에서 부자로 가는 이야기의 과정에서 고난과 고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쉽게 얻은 것보다는 고생 끝에 힘겹게 얻은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감격도 남다른 법이다. 특히 얻은 것이 크면 클수록 고생의 카타르시스도 커진다. 반대로 고생에 비해 얻는 것이 보잘것없으면 허무함이 강조된다. 이는 수많은 영화와 소설을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된 이야기 구조이기도 하다. 고난과 고생은 성공 스토리가 가진 이야기의 힘을 더하는 장치이다. 고난과 고생이 강조될수록 이야기 구조가 더욱 그럴듯해지고 강력해지기에 우리의 뇌는 그것을 더욱 믿게 된다. 즉 고난과 고생은 성공의 요인이라기보다는 그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 문제는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장치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마치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생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통행료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리고 충분한 통행료를 지불했기에 자신이 거둔 성공이 합당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듣는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 통행료가 클수록 그가 거둔 성공을 좀 더 당당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그 고난과 고생 때문에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일까? 성공의 통행료를 과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증명된 바가 없다. 사업가들은 왜 그렇게 고생을 강조할까? 행동경제학의 새로운 스타 댄 애니얼리가 쓴 부의 감각에서는 재밌는 사례를 제시한다. 어떤 열쇠 수리공은 2분 만에 쉽게 문을 열어주고 $100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열어주고 $100를 받는다고 하자. 어떤 열쇠공을 부르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 댄 애니얼리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을 선택한다. 전자는 들인 노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청구하고 후자는 그만큼 노력을 했기에 비용이 적당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 후자가 공구를 몇 개 부수며 수차례 시도한 끝에 겨우 열고 나서 $120를 청구한다면 어떨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2분 만에 문을 열고 $100를 청구한 사람보다 오래 걸리고 더 비싼 요금을 청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열쇠공은 유능한 반면 후자는 순전히 무능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말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유능한 열쇠공을 부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무능한 데다가 더 비싼 돈을 청구하는 수리공을 부르는 것을 더 나은 거래라고 여기니 말이다. 그리고 문을 잘 여는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하는지를 보여주어야 서비스 비용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이 경우 서비스 비용은 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고생에 대한 대가가 된다. 이는 사업가들이 왜 고난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고난에 들어간 성공을 정당하다고 느끼는지 잘 보여준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대가를 쉽게 얻을 경우 사람들은 그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성취에서 운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인격 모독이라도 당한 것처럼 화를 내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성공이 운 덕분에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은 것이라고 역설하고 싶은 것이리라.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성공에 대한 평가에는 예술 점수라는 항목이 없다. 성공에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려면 이러한 감정을 거부하고 정확한 현실을 봐야 한다. 고난과 고생은 그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과정 중 일부일 뿐이다. 그것이 성공을 정당화하지도 않으며 성공의 요인은 더더욱 아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난, 고난과 고생은 성공한 사업가들만 겪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나름대로 겪고 산다. 평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다. 다만 고난과 고생은 철저한 개인의 경험이며 객관적으로 수치화되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자신의 고생을 좀 더 특별하게 여길 뿐이다. 예를 들면 군을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성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자신의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자랑하며 상대방에게는 군생활 편하게 했네 라고 한다. 모두 자기가 가장 고생한 것 마냥 말이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업가의 고생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공을 통해 보상을 받지 않았는가. 이들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라는 니체의 말에 고통이란 단어를 더해서 반복적으로 인용한다. 그리고 말한다. 고난과 고생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위로가 되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고난이 인간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일 때뿐이다. 인간은 때로는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도 약하다. 오히려 강력한 스트레스와 충격은 인간을 무너지게 만들기도 한다. 김승섭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에서는 그런 고통이 인간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책에서는 학교 폭력을 경험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대응 유형에 따른 우울증 증상 유병률 차이를 소개하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학교 폭력 후 주변의 도움을 요청한 아이들보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고 답한 아이들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즉 스스로 괜찮다고 다독이며 마음의 상처를 숨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우울 증상 유병률도 높았다. 한편 강력한 스트레스의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쉽게 깜짝 놀라며 과민 반응을 보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마음속으로 계속 다시 경험하게 되며 감정적 마비를 겪는데 때로는 이상 행동처럼 보일 때도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서 매우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극도의 고통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가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고난 중의 하나이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된다. 가난과 같은 만성적 스트레스는 혈중 코르티솔 농도를 높이는데 이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기관이 신장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코르티솔 분비가 더 잦아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부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기도 한다. 만성적 스트레스가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DNA 표지와 뇌활성이 변하는 등 가난이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뇌의 정보 통합 능력에 이상을 일으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비즈니스에서 치명적이다. 고통과 스트레스가 인간을 무너뜨리고 사업가로서의 자질 또한 파괴하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의식적 연습에서 핵심 중의 하나는 바로 한계보다 살짝 높은 목표 설정 및 제시이다. 이것이 한계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실력이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의 원인이 된다. 어쩌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고난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가해질 때에만 강해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성공한 이들은 단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고난을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겪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성취로 인해 그동안 겪은 고난과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행운을 얻지는 못한다.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있는 이상의 고난이 가해질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이가 너무 길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삐뚤어지거나 이상하게 변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이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백이열전에 나오는 백이와 그 동생 숙제는 당대의 의롭고 착한 인물로 평가받았으나 결국 수양산에서 비참하게 굶어 죽는다. 이 열전의 후반부에서 사마천은 복잡하고 참담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 하늘의 도는 공평무사하여 언제나 착한 사람을 돕는다 라는 당대 사람들의 도덕감과 인식을 거스르는 이 사건에 대한 난감함을 표현하고 극악무도한 도척이라는 인물이 천수를 누린 일을 대비시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의 모순됨을 드러낸다. 사마천의 한탄은 다음에서 극대화된다. 나는 매우 당혹스러웠다. 만일 이러한 것이 하늘의 도라면 하늘의 도는 옳은가 그런 것인가.
고난의 생존 편향.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만 보면 모두 고난을 겪고 성공을 이루었기에 나도 고난을 견디면 언젠가 저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한 사업가들만을 관찰했기에 나오는 생존 편향에 불과하다. 대학 병원의 로비에 가면 세상에는 아픈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공항에 가면 모두가 해외여행을 하고 불경기와 가난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이다. 그러나 고생은 누구나 겪는 것이며 성공은 고생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이 아니다. 고난이나 고생을 성공의 요소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는 비슷한 것을 겪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낙관적인 시각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낙관적인 시각은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낙관은 낙관이 아니라 망상이며 망상은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린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나치게 자신의 고난을 강조하거나 더 나아가 고난을 권유하는 사업가들은 성공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업가로 여긴다. 고난을 강조하고 자신이 겪은 고난을 대단하게 이야기할수록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잘 통제된 고난을 짧게 겪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직도 고난을 겪어야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그러한 사고는 2100년 전에 태어난 사마천의 사고보다도 뒤처진 것이다. 고난은 되도록 짧게 겪는 것이 좋다. 고난은 성공의 필요 조건도 아니요 충분 조건도 아니며 보상은 더더욱 아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성공에 대한 고생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우리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성공 스토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장치일 뿐이라고 고생과 고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고생과 고난을 겪지 않고 뭐 운이 좋아서 그 다음에 일이 하는 대로 술술 잘 풀려서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거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주 익숙하게 알려지는 성공들은 전부 다 고난과 고생이 어느 정도 많이 포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고난과 고생에 대한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고난은 되도록 짧게 겪는 것이 좋고 고난은 성공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이다. 그리고 고난의 생존 편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적이라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